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했죠. BTS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때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가면 공백이 생기고 한류 열기가 식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이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스타에게도 병역을 면제하거나 대체 복무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K-팝 스타라고 해서 면해주는 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고요. 실제 본인들도 요구하지 않는데 대중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여기만 빌려주면 고급 수입차를 구입한 뒤 렌트 사업을 통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부산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23일부터는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 20일 학생 한 명이 확진됐던 연제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또한 부산 진구 교회에서는 지난 17일 한 명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운대 그랜드호텔 부지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부산 경내 미래정책과 호텔 노조가 해운대 바닷가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도배하는 행위라며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심의 부결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주변에 알려진 사업가가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다솜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일단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거절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요. 사실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은커녕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도 이런 내용입니다. 네, 명의만 빌려주면 고급 수입차를 구입한 뒤 렌트 사업자를 통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수십 명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는데요. 그 피해자는 수십 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는 차량 앞에 넘어진 남성. 빠르게 일어나 달아나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힙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급 수입차 132대를 구입해 대파는 수법으로 116억 원을 가로챈 일당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명의만 빌려주면 2년 동안 매월 차량 가격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실제 일정 기간 수익금과 차량 할부금이 입금됐지만 이후 매월 수백만 원의 차량 대출금만 떠안게 됐습니다. 차를 찾아야 차를 돌려보내든 어떤 이게 지금 정리가 될 텐데 어쨌든 제 명의니까 제가 정리를 해야 제가 뭐든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통장도 다 막혀서 제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A씨 일당은 사고나 침수, 주행거리가 많아 가격이 낮은 수입차의 가격을 부풀려 대출한 뒤 차액을 챙겼습니다. 고급 수입차의 경우 대출은 쉽지만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구입한 차량 대부분은 전국에 대포차로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 등은 주변의 거액의 자산가나 벤처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주범격인 사람들이 최고급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수백억 자산가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몇천만 원, 몇십만 원 몇 달 늦어진다고 해서 못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한 거죠. 경찰은 일당이 판매한 피해 차량 가운데 18대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또 검거된 일당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의 제공자 4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자가용을 대여해 줄 경우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허가업체인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속아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쉽게 돈을 벌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런 게임에 더 잘 넘어가겠죠. 네, 하지만 피해를 막으려면 스스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의심도 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선거 누가 뛸까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누가 뛸까? 이번 시간에는 현 오규석 기장군수가 3선 연임 제안으로 물러나면서 무주공산이 되는 기장군을 이끌어갈 군수로 누가 거론되는지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 먼저 김민정 현 부산시의원입니다. 기장군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데요. 현재 기장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장 해수 담수 반대 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원전 문제 등 환경과 복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현만 전 기장군의원, 원전 소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출마를 공식화하고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 텃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현 오규석 기장군수와 대결을 펼쳤는데요. 당시 오규석 군수에 밀려 낙선했지만 31% 이상을 득표한 만큼 이번에 서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영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부산 항만공사 국제물류사업단장을 역임했던 추 전 이사장은 2018년 11월부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얼마 전 3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34년간 공직생활과 기업체 대표 등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밝히고 기장군 교통정책연구소를 차리는 등 기장군수 출마 채비에 나서 모습입니다. 기장군 역시 국민의힘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일단 전 시의원, 구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수근 전 시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제5대 기장군의원을 거쳐 시의원을 지냈고 여러 차례 군수 도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일찌감치 지역정책개발연구소를 열고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정우 전 기장군의회 의장도 기장군수 도전에 나섭니다. 기장군의장 등 군의회에서 8년간 활약해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정동만 국회의원 전 사무국장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며 지역 내에서 역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상우 전 부산시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역시 활발한 활동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관타임스와 기장일보 대표이사를 지내며 지역 현안과 교육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과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였을 당시 부산시 선대위 기장본부장으로 이 선거 캠프 내에서 활약했고 내년 대선을 위해 기장구 지역 내에서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우 전 군의원도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에너지 상생포럼 기장군 지회장을 맡아 원자력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여론 형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관읍 주민자치위와 기장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정관 로타리 클럽 등에서 활동한 만큼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봉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중 13곳의 기초단체장에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지만 기장 국민들의 표심은 무소속 후보였던 오규석 군수에게 향했습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기장군, 신도시가 두 곳으로 최근 젊은 층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지역인 만큼 기장 국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20일은 겨울의 두 번째 절기인 소설입니다. 소설에는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부산은 눈이 안 왔지만 대신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2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0.4도였는데 북쪽에서 찬 기온이 내려오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23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데요.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인 것 같죠? 옷 든든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학교와 종교시설 주의. 이상하게 학교에서의 감염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지난 20일 학생 1명이 확진됐던 연제구의 한 중학교에서 접촉자 29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학생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의 한 교회에서는 지난 17일 1명이 확진됐고 지금까지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과 주점, 학교와 목욕탕 등 다양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일 0시 기준 부산의 신규 확진자는 90명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그만.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옛 해운대 그랜드 호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면 항상 영화제 공식 본부로 쓰이고 또 배우들의 공식 숙소이기도 했죠. 이곳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데요. 사업자가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발하는 사업 계획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부산 경남 미래정책과 그랜드 호텔 노조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의 계획안을 보면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89%를 차지하고 호텔의 비중은 11%에 불과해 해운대 바닷가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도배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말하는 고급 복합 리조트형 호텔이 분양형 호텔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역의 공익과 향후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심의해서 부결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총선 출마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 얘긴데요. 지금 오 군수가 기장군수를 3번 연임하고 있죠. 내년에는 기장군수 선거에 나오지 못하니까 부산시장 선거나 교육감으로 나오지 않겠나는 예상도 있었는데 총선으로 방향이 정해졌네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오 군수는 기존의 낡은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업무 추진비 없이 군정을 펼친 것처럼 국회의원이 되면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350만 7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재배 면적도 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고 하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 하루에 겨우 쌀밥 한 공기를 먹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등에서 집단 급식이 줄어든 데다가 1인 가구가 늘면서 쌀밥 먹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곳간은 넘쳐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축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 상태인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에서 이런 쌀을 가지고 지금 쌀이 비싸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돼야 삶을 영위를 하는데 물가가 조금만 들썩이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예로부터 농업은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불렸죠.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쌀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은 쌀 소비를 늘려나가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